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참동학의 미래전망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15여 년 전 동학사상, 그리고 이걸 계승했다고 하는 그 대순사상의 미래관, 이걸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요즘로 기후위기다, 경제불안이다 말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오래된 생각들이 다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당신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물질적으로는 뭐 과거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데 근데 또 동시에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게 현실이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딱 짚어요. 물질 문명을 비판하고 뭔가 대안적인 미래를 얘기했던 동학 그리고 대순사상의 가치를 다시 보자 이런 거죠. 특히 두 사상이 같이 말하는 그 개벽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 그 의미랑 또 차이점 이걸 중심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 동학이 꿈꿨던 미래는 뭐였고 또 대순사상은 왜 스스로 참동학이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 전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두 사상 다 그 서구 근대 문명, 그러니까 서학이죠. 여기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동학 같은 경우는 서학이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개개인의 이기심, 자료에도 나오지만 각자 위심이라고 하죠. 이걸로 하늘을 배신한다 이렇게 봤어요. 각자 위심, 결국 자기 이익만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대순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서양 기술 문명, 이거 뿌리가 사실 동양이다. 뭐 마테오 리치 통해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요. 근데 이게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끝없이 죄,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상 모두 결국엔 새로운 시대, 개벽이 와야 한다고 봤는데 그 방향은 좀 달랐던 겁니다. 동학의 개벽 운동은 좀 단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변화를 추구하다가 뭐랄까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성공,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대순사상은 이 실패 원인을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푸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그 원한을 푸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대순사상은 그래서 해원상생, 원한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살자. 이걸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거든요.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같이 산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의 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자의 원한까지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좀 파격적이죠? 가해자의 원한까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침략을 당했던 조선이 침략자였던 일본의 원한, 이걸 일본 해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졌던 한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뭐 왕을 못 잡은 거, 또 불필요한 피해가 많았던 거, 그리고 이모작 기술 같은 걸 전수해 준 거. 이런 한을 풀어주는 게 세계사적인 해원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그런 식의 화해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하기 직전에 그 혼돈스러운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야 비로소 과거에 그 얽힌 원한 구조가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시자 강증사는 스스로를 동학의 본래 뜻을 잇는 참동학의 대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없는 조선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의 원한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는 뭐 그 이후에 한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걸 이 예언하고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건 뭐 하나의 해석이겠죠. 당연하죠. 중요한 건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동양의 역철학 있잖아요. 주역이나 정역 같은 거. 우주나 역사가 어떤 주기적인 패턴으로 변화한다. 이걸 읽으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주기 같은 거요? 네, 뭐 12운성 주기라던가 4500년 역사 주기론 같은 그런 우주론적인 시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수행, 안심안신입니다.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렇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의 내면적인 안정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대순사상 기록에 나오는 미래 모습 묘사가 이게 지금 기술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배우지 않아도 서로 펌한다 이런 구절은 뭐 AI 통번역 기술 같기도 하고요. 또 늙지 않는 삶은 생명공학 발전, 그리고 돈이 스스로 선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혹시 블록체인이 꿈꾸는 그런 시스템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죠. 100여 년 전 상상이라고 하기엔 꽤 구체적이라서 현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죠. 네, 정말 그렇네요. 심지어 이런 고유 사상의 시간관을 현대의 좀 비주류 이론들하고 연결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테렌스 맥케나의 타임 웨이브 제로라고 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가 확 변한다거나 아니면 휴먼 디자인 이론에서 2027년에 인류의식이 크게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아, 그런 이론들도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이랑 대순사상의 예언 구절, 예를 들면 일임류 해자남분 같은 거요. 이게 닭의 해 유년, 그러니까 2017년이죠.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돼지해, 해년 2019년, 그리고 쥐해, 자년 2020년 사이는 분간하기 어려울 것, 이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 2025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부지. 2027년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개명.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읽으려는 해석들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네요. 물론 이것도 자료에 나오는 특정 해석 사례인 거고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학에서 시작해서 참동학을 내세운 대순사상까지 150여 년 전 우리 사상에 내다본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오늘날 기후위기나 기술발전 같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좀 놀랍고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해원 상생이라던가 안심 같은 개념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했던 그 이상세계, 도통진경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의 상징으로 남을지, 이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해석 그리고 실천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주설화에 나오는 그 설문대 할망처럼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영웅담 말고요.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도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오래된 지혜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